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계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업무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딱 되고 나서 한 가지 크게 변한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게 바로 뭐냐면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누구 직원 한 명이 딱 걸리고 나서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만 하는 하루든 이틀이든 2주건 기업마다 그런 경험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었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쩌면 이게 시범적이 되는 것처럼 재택근무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더 잘하고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시켜서 억지로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면 능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한번 도입을 해보고 나서 기업에서는 이만큼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대기업에서 40% 정도의 인원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흉흉한 그 소문이 기사화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에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사람들, 주도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택근무 시대에 혹은 언택트 시대에 일을 혼자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일을 가르쳐야 된다거나 혼자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해서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혼자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인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점차 재택근무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비대면 시스템이 그 영역을 넓혀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의 성장세를 크게 앞선 지 오래됐고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종원 씨나 김수미 씨가 가르치는 요리 교육을 비롯해서 악기 교육, 컴퓨터, 다양한 자격증 교육 등 이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학교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면 교육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유아 청소년 교육도 비대면의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비대면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쇼핑이나 오락 분야에서는 이런 논란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자발성을 유도하는 행동의 동기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쇼핑이나 오락은 생각만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지만 업무나 학습은 좀 더 보다 큰 동기가 작동해야만이 비로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자신만의 동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그리고 자신만의 동기가 높고 자발성이 높은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과 행동 사이의 거리의 격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 관계적인 요인,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록하는 습관은 물론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도 꼭 필요한 습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여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굳이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피드백, 즉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피드백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서류가 바로 피드백 자체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끝내야 한다는 등등의 이 모든 것이 수시로 체크가 되고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대면의 환경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는 업무가 늘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요, 체크와 피드백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물론 매일 온라인상으로 업무 관련자들하고 모이고 대화하고 체크를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온전히 모든 것들은 스스로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 일 단위, 적어도 주 단위 업무 목표와 세부 내용 정도는 기록해 놔야 된다는 거죠. 단지 기록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알람 설정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집중 시간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 목표 기록과 알람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잠깐 쉰다는 것이 정말로 한나절을 쭉 쉬어버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쉼에서 업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높은 행동 동기를 또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습관이 될 때까지 수시로 할 일을 메모하고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 소리와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냥 말 그대로 좀비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그리고 업무의 성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과정을 관리하는 일을 제가 벌써 15년을 해왔거든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15년 동안 결국은 뭐냐면 정말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재미있는 태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일 자체를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알람이 있거나 마감 시한이 있거나 그러면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지에다 메모를 하고 적어놓고 다 있으면 밑줄 쫙 아니면 이렇게 없애는 이런 줄 하나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희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데요. 써놓고 치우고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의 동기를 좀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평소보다 더 동료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해라. 사무실에서는 동료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늘 쓰잘데기 없는 대화든 진지한 대화든 업무 얘기든 굉장히 다양한 소통을 합니다. 상사가 정말 눈짓 혹은 손짓 그리고 크게 불러서 업무를 체크하고 쉴 때도 동료와 눈빛 교환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수다 떨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소통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소통도 그리고 관계 유지를 위한 비공식적인 소통도 모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데요. 단점으로는 지금 진행하는 업무의 방향이 옳은지, 전체 스케줄은 어떤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 스케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제 느끼냐면요. 책을 쓰기로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쓰고 정말 신나게 놀아요. 그래 놓고 점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고 마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특히 편집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럼 더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일한다라고 하는 게요. 미루면 한도 끝도 없이 미룰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소통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처음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텍스트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거나 깨름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신저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신저 혹은 텍스트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두 투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진행 목표가 100이 있는데 실제로 60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일과 관련된 사람한테 그냥 조금 이 정도밖에 했어 60 정도밖에 완성을 안 했는데 야근해서라도 오늘 내 끝내놔야지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이
100을 하기로 했는데 60밖에 되지 않은 그 사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곤란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풀리기를 해서 85 정도를 넘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수습이 곤란할 정도로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환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소통이 성과 달성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사람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64%가 현재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도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3%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고작 13%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64%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73%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는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심리는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후엔 좀 느긋해도 되겠지. 잠깐 볼일 보고 온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행동의 근본이 바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심리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할 일에 대해서 메모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할 일에 대한 메모에 대해서 단순히 완료했다고만 끝내지 말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성과 정도를 시각화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치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넘겨받은 결과물을 검토하듯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에게 관대한 심리를 경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더라도 아마도 만나서 하는 업무보다는 만나지 않고 하는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굳이 만나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다 이메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데도 미팅을 하고 메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전화통화를 하고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간결해지고 좀 더 간단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무 능력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직장 상사나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직장 동료가 피드백해주고 직장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계속 완성을 해나가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친다면 지금은 본인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스스로 이 업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처리하고 관리해 나가고 성과를 내가는 정말 고성과자 그리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또 뛰어서 넘으신 분들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